안녕하세요. 네, 도종합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 관계법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관계법규란 9개 법령의 집합입니다. 9개 법령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법률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감정평가의 대상과 감정평가의 방법 등은 2차 시험 과목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감정평가사법, 토지보상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기초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기초 소양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9개의 법률, 감정평가와 관계되는 법령을 모아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로 1차 시험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이 9개의 법령이 이 법령 하나하나가 한 과목의 시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양도 많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은 40문제밖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과목을 모아서 몇 문제씩 조합을 해서 40문제를 완성시킵니다. 따라서 양은 많은데 출제되는 문제 수는 그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론과 판례에 관한 내용들을 출제하지 못합니다. 이론과 판례까지 출제를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우리 일반 수험생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서 최근 7년 전, 7년, 8년 전부터 부동산학 원론이 1차 시험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는 이론과 법 이론과 판례는 사라졌기 때문에 법조문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13문제, 3문제, 3문제, 나머지는 이제 쭉 4문제, 그리고 1문제,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관계법규가 힘든 이유는 출제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자, 9개 법령, 많음, 시험 범위로 치면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이 많은 만큼 암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은 반면에 회계와 경제에서 꽈락이 많기 때문에 이 회계와 경제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막판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양에 압도되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쫓아오는데 마음 놓고 갈 수 있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뒤에 사람이 빨리 내가 나가서 빈자리가 생기기를 바로 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공부하려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강의 내용은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하고요, 기본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암기 대상을 확정합니다. 어떤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가? 기출된 빈출 조문 위주로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버리셔야 돼요. 법 이론의 흐름을 버리고 정말 기초가 되는 흐름만 잡고 과감하게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은 기초 지식의 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해도 그런 부분까지 조금 챙겨줘야 되는 포인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수업 시간 때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개념 체계도와 서브노트, 그러니까 빈출 지문 등 암기 포인트, 암기해야 되는 문구들만 따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드리기 때문에 더 간략하게 복습하시기 편하게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의 특징은요, 우리가 7, 8월은 기본 강의, 9월, 10월은 심화 강의, 11월, 12월은 이제 문제풀이 집중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7, 8월 달에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체계를 익히시는 데에 집중적으로 열공을 하셔야 되고요. 9월, 10월 심화 강의 때에는 이제 주요 빈출 모두 정리하고 출제되지 않았거나
출제가 몇 번 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서 이제 고득점을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관계법규 80점 맞는 게 회계 60점 맞는 것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55점 정도로 맡으시고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70에서 75 정도 맡으셔가지고 이제 2교시에서 회계와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평균 65점 이상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교재 특징은요. 우리가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왜 어렵냐면 법조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법조문은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순서대로 시간대로 나열이에요. 어떤 정보와 기준의 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법조문은 이렇게 딱딱한 흐름으로 법의 제목만 나와 있고요. 이 제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항목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본서 교재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조라고 하면 이제 모든 각 항목의 내용을 문단화하여 세부 목차로 나누어서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출된 포인트들을 모두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막말로 이 기출 포인트, 기출이라고 써 있는 문장만 형광펜 치시고 이것만 외우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누적 반복을 해도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최하 60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교재를 편집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교재 특징이 이렇게 기출되는 각 파트마다 기출되는 중요성을 연도, 빈출, 횟수를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표만 봐도 어느 파트를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어느 파트를 버려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교재에는 기본적으로 빈출되는 조문에 OX가 연습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OX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누적적으로 중요한 빈출 포인트를 계속해서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효자 과목입니다. 누구한테? 빨리 시작하는 사람한테만. 10월달, 12월달에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쫓아오면 내가 쫓기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천천히 오랜 시간 누적적으로 최대한 많은 시간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법령의 체계 연습이 중요한데요. 이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흐름 파악은요. 단순 암기에 있어서는 길라잡이가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흐름을 알고 이 흐름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외워야지 라고 정리를 한다면 쉽게 외워지는 것이고요. 그냥 문장만 주구장창 외운다라고 하면 흐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까먹고 이틀 지나면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까먹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흐름 체계를 철저히 연습해 주시고요. 자, 먹었던 것 중에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잖아요.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도 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계속 출제를 하기 때문에 왜?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하죠. 자, 철저한 빈출 조문 연습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까먹기 때문에 안 까먹을 때까지 한동안 보지 않아도 까먹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한 반복, 누적 암기를 통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내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출이 표시되어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재에서 잘 확인해 주시고 이 OX 확인 문제로 연습, 기초 연습 문제 요 문제만 꼼꼼히 매주 1회씩 확인하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효자 과목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두 열공하셔서 1차에서 합격을 기원드리고 2차에서도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